반갑습니다. 네, 디자이너로 성공하기 위해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걸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성공했느냐? 성공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0년 넘도록,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을 한 지가 26년 됐으니까 26년 동안 제품 디자인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는 성공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20여 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미처 경험 못했던 것들, 그리고 또 수많은 사회적인 트렌드를 변화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자료는 우리 내부 회사의 직원들에게 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야, 이런 것들이 중요해,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가니까 디자인은 어떻게 가야 돼, 라는 생각을 좀 공유하고자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해외 쪽, 그러니까 중국 쪽, 특히 중국 쪽이 강력하게 디자인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든 쓰는 제품의 한 80% 이상이 메이드 인 차이나인 만큼 많은 제품들이 우리가 쓰고 있고, 심지어 저희가 중국 쪽의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디자인 하나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디자인 피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하는데, 심지어 그 이유라는 동네를 가게 되면, 그 이유가 전 세계에 모든 제품이 다 있다라는 이유에 가게 되면, 제가 어떤 공기청정기를 만들겠어요 라고 하면 디자인이 필요해요 가면, 그 이쪽에 있는 사장들이 이렇게 이만한 두꺼운 책을 가져옵니다. 스크랩북이죠. 가져왔다고 펼치면서 네가 원하는 건 골라라고 합니다. 테이블 디자인. 바로 일본이 디자인이 망했던 이유가 바로 테이블 디자인입니다. 테이블에서 디자인을 꺼내놓고 선택해서 가져가서 물건을 만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유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만한 책 속에 있는 디자인 자체가 가치가 있겠냐는 거죠. 그걸 생산하는 것은 마치 기계에서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는 결과물에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소모품으로 전략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20년 동안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루틴적으로 디자인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종이짝 하나의 가치밖에 못 받는 시대에 지금 현재 와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디자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디자인도 넘쳐날 정도로 돼 있고요. 또 창의센터라고 해서 디자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각 도시마다 몇 개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디자이너면 누구나 다 공짜로 임대료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관련된 모든 부품들을 기계 장치를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이제 카피 차이나로 만들지 말자는 거죠. 크리에이티브 차이나로 만들자는 개념에서 중국이 강력하게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대기업 디자인 빼고 나머지 일상적인 제품에 대한 디자인들은 거의 중국이 잡아먹고 있다. 그런 시대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디자이너로서, 한국에 있는 디자이너도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가를 저희 회사에도 여러 가지 연구했고, 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디자이너로 성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디자이너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떤 하나의 사물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관찰해서 그 결과물을 만든 것들이 소비자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만들고, 실용적으로는 제품을 만들 거나 하여튼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걸 과정을 우리는 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디자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옛날에 해왔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 회사는 19년 정도 됐습니다. 고스 디자인 회사를 만들었고요. 고스는 컴퓨터 자판을 치게 되면 해소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디자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걸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19년 정도 하다 보니까 웬만한 디자인 어워드는 다 받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로 성장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한 7,000개 정도 되는 디자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상위 0.01%, 20개 기업에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게 우수 디자인이고요. 그 중에서 우수 디자인 선도 기업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7년 연속 우수 디자인 선도 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회사 외에도 저희 같은 회사들이 숨은 조력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금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193개의 기업과 거래해왔어요. 그리고 463개 프로젝트.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제품들을 개발해왔죠. 20년 가까이. 그럼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제품을 개발하고 경험해오고, 또 시대적인 트렌드를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디자인을 해왔는데, 그럼 우리의 삶이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최저임금으로 받는 가격이 한 10,000원 좀 안 되죠, 지금 한 시간당. 그러면 10,000원이나 치고 우리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월급을 받고 한 달 내내 일하면 얼마 정도 받나요? 한 200만 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되나요? 그죠? 그렇게 받아서 움직인다면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월급도 높아져야 되고 자기 가치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한국의 우수 디자인 전문 회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수 디자인 전문 회사의 선정 기준이 연매출액 9억입니다. 9억이 계산되죠. 9억이면 한 달에
한 8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의 매출 올리면 우수 디자인 전문 회사여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것도 상위에. 그러면 한국의 디자인 회사가 8천 개 정도 있다 그러면 8천 개 중에 나머지는 그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보통 스튜디오 개념으로 4명에서 5명 정도 디자인 기업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 있지만 그쪽 회사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럼 그 회사들이 1년에 제품 몇 개 만드냐? 몇 개 만들지도 않습니다. 삼성전자 1년에 1개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핸드폰 하나, TV 한두 개. 하지만 그 외에 또 많은 제품을 관리하고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기업, 우리가 1년 매출액이 9억을 만들려고 그러면 직원이 10명이서 움직인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월급을 한 달에 몇 개 프로젝트를 해야 9천만 원 정도 매출을 일으키나요? 대충 생각해봐도 한 달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외주 수주를 받아야, 디자인에 대한 외주 수주를 받아야 그래도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9천만 원 중에서 월급 빼고 임대료 빼고 관리비 빼고 나면 그 중에서 3분 2가 날라오고 남는 3분 1인데 이 금액도 잘 남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디자인 회사가 있어요? 아니면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몇몇의 디자인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잘 나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인원 대비 매출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는 뭘로 알고 있습니까? 명예로 알고 있고 또 유명세로 알고 있죠. 그런 유명세 덕분에 큰 프로젝트를 땁니다. 큰 프로젝트가 내가 만족할 만큼 큰 비용을 받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자료를 보게 되면 2014년 저희가 그 매출 관리했던 건데 평균 가격이 2,520만 원이에요. 한 프로젝트다. 그럼 2,520만 원의 프로젝트를 하나 하면 몇 달 하느냐? 2달 정도 합니다. 우리가 프로세스상 2달을 해요. 2달 동안 하면 2,500만 원. 한 달에 1,250만 원 정도. 인건비로 따지게 되면 한 3명, 4명이 붙으면 인건비 맞추기도 어렵다. 그렇겠죠. 1,500만 원을 가지고 3명이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신입사원, 팀장 있고 뭐 중간 관리자 있고 이 사람들 월급 합쳐도 1,5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를 해야 돼요? 여러 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디자인 전문회사는 마치 우리가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다. 빡시게 여러 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경력을 쌓아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가야지 하는 하나의 교두부 역할 또는 사관학교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2천만 원이었는데 2020년 작년에 저희가 했던 같은 동아리에 보니까 수주 받은 게 2천만 원, 2,500만 원, 2,100만 원,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난 거예요? 6년, 7년 지나도 가격이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더 재밌는 것은 국가에서 디자인을 부흥하기 위해서 디자인 기업을 부흥하자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을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 비용을 투자해 줍니다. 이게 정부 지원입니다. 하나의 A라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 A라는 중소기업이 자체 상품을 만들어서 국가의 어떤 아니면 자기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디자인에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디자인 기업들에게 돈을 주고 그 돈을 가지고 네가 제품 개발해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성 있게 제품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주는 돈이 얼마다? 최저 1,5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많게는 4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4천만 원이면 6개월 작업해야 돼요. 작업량이. 그럼 더 돈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몸담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엄청난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이나 예전이나 2014년도 거지만 2003년도 자료도 똑같이 가장 많은 가격이 한 1,500만 원,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이 가까이 지나도 우리의 가치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디자인 기업에 들어가던 아니면 중소기업에 들어가던 그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준해서 월급이 나갈 뿐이고 그 월급으로 내가 5년 하든 7년 하든 8년 하든 크게 달라질 것이냐? 안 달라진다는 겁니다. 금액 차이가. 대기업 정도 다니게 되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삼성이 4천인가요? 초봉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4천이면 이것 떼고 나오면 얼마 남습니까? 한 달에 300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 300 조금 안 되게 나오면 1년 내내 우리가 300으로 돈을 모아서 집을 지금 한 대 살려 그러면 몇 년이 그러죠? 살 수 없는 가격이고 그다음 자기의 어떤 워라밸을 만들어 가려 그러면 부족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팀장급 되면 아니면 이사급 되면 얼마 받습니까? 한 억대 연봉이라고 그러죠. 억대 연봉에서 1억이면 얼마 받는데 월 수령이 600 정도 됩니다. 대금 팡 때립니다. 더 많이 때가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계속 월급으로 만들어 갈 거냐? 저희 직원들도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고 저도 법인이기 때문에 월급 받고 왔지만 그렇게 삶이 나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이 상위권에 속해져 있으면 나머지는 어떨까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픽이든 시각이든 UX든 뭐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디자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어디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암울한 현실이에요. 근데 이건 디자인뿐만 아니죠. 여러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노동자인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냐? 결국은 미장원에서 일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그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헤어컷이라는 거고, 파마 기술인 거고, 뭐 이런 기술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술은 내가 스케치 할 수 있는 기술이고, UX를 짤 수 있는 기술이고, 렌더링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과가 아니라 공과죠. 그죠? 기술이니까. 여기에 우리 인문학적인 개념을 좀 도입해서 우리는 소비자를 연구합니다. 사용자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따지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거지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거나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에 화천대유 사건 났잖아요. 내가 한 매덕 넣고 나니까 천몇 배로 뛰더라. 그건 뭐예요? 그 1억, 2억이란 돈을 가지고 투자했던 사람이 이후에 가치 상승을 통해서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럼 또 같은 얘기로 저작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디즈니 캐릭터가 지금 원래 저작권은 15년, 20년이면 저작권이 없어집니다. 누구나 쓸 수 있게끔. 그런 캐릭터를 라이센스는. 근데 지금 미국은 70년인가요? 다양하게끔 돼 있어요. 힘 있는 나라니까 저작권이 늘립니다. 그럼 그에 대한 가치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또 음반사 같은 경우는 작곡을 하게 되면 그 작곡이 계속 돌 때마다 우리는 뭘 받나요? 그 사람들은. 작곡료를 받고 저작권료를 받고 또 책을 쓰면 필지를 받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에 대해서 만든 결과물을 그 시간에 투자한 결과물이 돈을 만들긴 다음 단계로 무엇을 만드냐면 가치를 만들어서 다시 선순환 구조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지금 취업해 나가려고 하는 디자인 쪽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캐릭터는 괜찮을까요? 캐릭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죠. 누구나 쉽게 그림을 그려요. 그죠? 그리고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이모티콘도 만들어내고 콘텐츠도 만들고 스토리라인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게 뭐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뜨기 위해서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어떤 행운이 로또처럼 나에게 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운영체계, 사회의 운영체계가 어떤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런 사회체계에서 우리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자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나오죠. 심지어 로고 같은 경우는 AI를 통해서 그냥 만들어지고 그래픽 같은 거 만들어지고 심지어 뭐 이미지 캡처를 통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어떤 소비자가 이런 걸 좋아해야 다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갑자기 4차 산업혁명 되면서 사라질 직업 중에 우리가 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굉장히 암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비 디자이너로서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현직을 띄고 있는 저희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주하는 금액은 똑같은데 임금은 계속 올라간다는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하나 봅시다. 부라는 것은 결국은 가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가치가 계속 모여서 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부가 어떻게 축적되는지 또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어떤지는 저보다 유튜버의 어떠한 그 유튜버가 굉장히 잘 설명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힘이자 권력의 원천입니다. 유튜버 영상 보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이나 지금 현재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 또한 그냥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는 수많은 자본가,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무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본가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반 노동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저렇게 공물을 바치는 저런 노동자가 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이 노동자가 아닌 그 중간계든 아니면 그 이상의 자본가가 되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게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3년에 회사를 제일 처음 딱 차리고 1년 동안 디자인업을 하면서 회사 차린 것을 굉장히 후회했었어요. 죽을 만큼 후회했어요.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라는 생각을. 일반 직원으로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사장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도 또한 자본가가 되겠어. 난 내 가치를 더욱더 높게 만들겠어라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정신노동자라는 일은 1919년도에 바우하우스가 만들었던 디자인이라는 그 철학과 지금 같냐 다르냐는 겁니다. 똑같아요. 다른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똑같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가 다른 게 있냐? 없어요. 바우하우스가 생기면서 디자인이 출발했을 때는 대량 생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대량 생산하기 위한 설계 도면이 필요했던 거고 그 설계 도면을 만드는 사람이 디자이너였던 거였고요. 그걸 포장하고 알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디자인 영역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까지 오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디자이너도 똑같이
그때 1919년도에 나왔던 바우하우스와 안 다르더라. 그냥 사람이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을 뿐인데 하는 일은 똑같고 그냥 정신 노동자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거와 내가 오늘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 그림이 굉장히 난 가치 있는 그림이고 굉장히 대박날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도 이웃 시장에는 하나의 북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종이 한 장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죠. 자, 우리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지?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수시간 투자에 대한 걸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뭔가 디자인하고 만들어내요. 그럼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지금 유튜브,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 배달함이죠. 이런 애들이 다 먹어요. 우리가 포장을 잘하고 우리가 디자인을 잘하고 물건을 잘 만든 것들은 누가 다 돈 법니까? 이런 쇼핑몰이나 이런 거대한 플랫폼 돈을 다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한 디자인이 이 판매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어떻게 될까요? BTS가 노래 불렀더니 유튜브에 조회수가 넘치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1위를 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무엇이 일어났다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제품 물건이 잘 팔려요. 또 내가 한 디자인이나 내가 한 기획이 잘 팔렸어. 좋아. 반응이 좋아.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고하셨으니까 보너스 좀 줄게요. 배당 줄게요.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디자인이 어떻게 판매에 미친 영향을 내가 입증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대기업들도 그걸 연구하기 많이 노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디자인이 영향력이 있어라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워드였던 거예요. 어워드에 상 받으면 이건 디자인적으로 좋은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어워드 상 받으면 내 디자인 좋다 라고 공인적으로 인정받았던 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IF 어워드든 레드닷이든 IDA든 전부 다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온 디자인들이 그렇게 좋은 디자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제품이 되고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품화율이 1%도 안 돼요. 1%가 되면 그거를 가져간 사람, 내 이 디자인 가져갈게 라고 가져간 사람만 돈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치 인정 못 받지 못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디자인을 어떻게 객관적인 가치로 인식을 내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가치.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과제를 내주면 열심히 해가죠. 근데 교수님, 제가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봐주세요. 라고 딱 들으면 뭐라 합니까? 안 예쁜데? 별론데? 이상한데? 라고 그 답이 몇 초 만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그죠?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죠? 난 좋은데 왜 교수님 싫대? 저 교수 감각이 없는데?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에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사람한테 통과해야 된다. 우리가 K-팝에서 여러 명의 어떤 그 멘토들이 말을 해주면 그것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린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린 그런 걸 객관적 가치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 비헨스 다 아시죠? 근데 이 비헨스에서는 월 한 400만 개의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6천만 뷰의 조회수가 일어난답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해요? 이 디자인 좋네 막 하고 난리가 나고 비헨스는 그 중에 좋은 작품을 상단에 노출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일으키게끔 알고리즘을 짜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내 디자인이 좋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걸 본 사람들이 이 디자인 좋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비헨스는 디자이너가 더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지 일반 기업이나 자본가가 이용하지는 않고 있다. 좀 덜 때를 탔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가 유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있죠. 한국의 한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너무 좋아서 애플에 취직이 되었다 라는 얘기 아시죠? 그것 또한 그쪽에 어떤 사람이 이거 디자인 좋네 라는 말 한마디에 지입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정말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디자인과 내 가치를 인정해야 되 중요한 거냐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헨스가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만드는 거는 잇 어워드의 플랫폼인 인툰드입니다. 인툰드는 그냥 우리가 디자인한 것들이 많은 대중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 디자인 좋아라고 했고 그 좋아라는 것이 자신의 권리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2003년도에 계획했던 내용이었고 지금까지 총 5번의 플랫폼을 변경해가면서 계속 만들어 오고 있는 플랫폼. 투자액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많은 액이 투자됐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내가 한 디자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떤 사람들에게 결정력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여주자라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잇 어워드 챌린저는 이와 같이 심사위원 몇 명에 의해서 작품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대중을 통해서 해보자라는 거였고요.
그렇게 했더니 한 2주 만에 한 4만 명이 들어와서 투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올리고 내 친구들에게 막 알려주면 내 점수가 높아지겠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경제학 논리에서 메칼프라는 법칙이 있는데요. 메칼프의 법칙은 5명이 내 어떤 그 작품이 좋다고 누르게 되면 그 5명이 이후에 가져오는 사람이 200명 정도 될 겁니다. 전혀 다른 숫자를 가져와요. 그게 지금 현재 SNS라든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행위들을 계속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 가치를 점점 많이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이거 제품 디자인했어, 내가 이 그래픽 내가 했어 라는 거를 가지고 제품이 나오면 우리 주변의 부모님들이나 지인들이 그래요. 야, 이거 돈 많이 벌겠다. 네가 한 거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순수히 시간에 대한 돈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내가 했다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디자인이 누구 거냐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특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거 카피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류는 매번 카피를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본 상태에서 디자인한 거 아닐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비엔스를 보든 핀트레스트를 보든 어떤 작품을 보든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을 바꿉니다. 그 바꿀 때 자기의 감성과 이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돼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 그래 신경 쓸 필요 없다. 특허는 디자인권 특허는 특히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디자인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작품이 내가 어떤 작품을 했는데 내 작품에 한 10,000명이 좋아해. 이거 10,000명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내 이 디자인 10,000명 좋아요. 그리고 생산업체 찾아갑니다. 내 이 디자인 10,000명 좋아하니까 당신이 이거 만들면 10,000명이 물건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줍니다. 판매가 중요하거든요. 10,000명이 팔주시면 어떻게 돼요? 와디즈 같은 경우는 똑같겠죠. 내가 여기에 작품을 냈더니 사람들이 펀딩을 막 해. 그래서 이걸 사. 그랬더니 잘 팔려. 그랬더니 또 어떤 쇼핑몰에서 이거 우리 쇼핑몰에 입점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 디자인을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의 디자인을 전달하는 방법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디자인의 객관적인 가치를 인식하기 중요하지만 내 디자인이 어떻게 전달하는 방법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탱그램의 어떤 스마트 루프나 그 외 디자인 회사가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디자인뿐이지만 이 디자인이 가치를 만드는, 재화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까지 가능한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픽 디자인 했어요. 디자인과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현장에 오시면 다시 배워야 됩니다. 뭘 다시 배우나요? 디자인을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에 쪼해야 될 사람들과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실력이나 지식, 능력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디자인 졸업하고, 과를 졸업하고 들어왔더니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다른 분야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디자인을 잘 하지만 이후 단계, 내 디자인이 가치를 만들거나 재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일반적인 방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가장 간단하게 물건 만드는 방법은 내가 디자인하고 설계를 해서 공장에다 만들면 되지 라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여기 다 돈 내가 투자해야 되는 거야?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절대 투자 안 해도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이 좋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어떻게 했냐면 디자인을 고스 프렌즈라는 걸 옛날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10명을 모아놓고 자, 여름방학 동안 너 마음대로 디자인해봐. 대신 현장 체험 같이 하게 해줄게 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디자인을 된 것들을 모컵을 만들어서 세계 박람회에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전시장에 쭉 뿌려놨죠, 모컵을. 그때 그 전시장에 수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이게 뭐냐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못 보던 거니까. 이거 뭐다 하면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것 한 개를 잡아서 이거 괜찮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명함을 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명함과 그 디자인을 가지고 생산 공장을 찾아갑니다. 이 디자인에 이런 바이어가 산대. 너 만들어 줄래 안 만들어 줄래니까 서로 만들겠대. 판매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걔가 만들었어. 딱 만들어줬죠. 난 돈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만들었죠. 그 다음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겠죠. 야, 사겠다. 만들어줬으니까. 그런 다음에 어떤 유통사가 너희 제품 잘 팔린 것 같으니 내가 다 팔아줄게. 마케팅 다 해줄게.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럼 넘겨줄게. 너에게 판매권 넘겨줄게. 라고 하니까 제품을 디자인한 것부터 판매될까지 우리는 하나의 돈도 들이지 않고 제품을 다 만들고 런칭하고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고 우리 통장에 계속 그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학생도 로열티를 받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정식적인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경험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두 번째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제품들도 보게 되면 그런 자본과 파트너십에서 로열티 사업을 만들어 간다. 결국은 내가 한 디자인들이 판매라는 것과 연결시키니까 계속적으로 로열티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 회사 매출의 50%가 다 로열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노력을 데이터화 시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지식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적어 놓거나 만들어 놓거나 정리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보죠. 지금 이 회사는 패커티브라는 플랫폼인데 이 회사는 저렇게 박스를 만든 회사예요. 라고 보여집니다. 박스를 딱 도면을 주면 왼쪽에 스크립트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아이콘을 놓으면 누구나 쉽게 박스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박스를 주문하면 배송해 줍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박스를 다 도면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갖고 있었다는 거고, 그때 내가 받았던 파일들, 또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파일들을 계속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두 개를 결합하니까 뭐가 된다?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뭘 한다? 박스를 계속 팔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딱딱 빠지는 거예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죠? 그래픽 디자인 필요합니까?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캔바죠. 캔바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런 캔바랑 이런 걸 결합하면 그럼 디자인은 뭐만 하는 거다? 소스만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해야겠지. 나는 소스를 제공할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소스를 가지고 활용하는 디자이너가 될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죠. 그죠? 나는 편안하게 그냥 소스 계속하고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계속 넣어주면 돼. 그걸 하면 돼. 아니냐, 난 이것을 내가 데이터화 시켜서 만드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제조 서비스 플랫폼 운영해요. 왜냐? 20년 동안 수많은 제품 개발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 해오면서 많은 제조업체를 알았겠죠. 그 제조업체를 우리가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의 정보를 매일매일 수집하고 갖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 뭐 물건 만들려고 놓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랑 친밀 관계가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붙어서 견적을 내고 개발해 줍니다. 우리는 뭘 합니까? 그냥 연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 수수료 받는 거예요. 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또 그동안 만들었던 인맥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만들 거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제 마지막 단어이긴 한데요. 우리는 시간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만큼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는 투자의 개념이 필요하고, 현재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런 투자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본가가 될 거냐 아니면 노동자가 될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디자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고, 내가 했던 자료를 계속 데이터화 시키고 그것을 데이터화된 것을 어떻게 재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걸 회사를 선택할 때도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회사냐 아니면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오퍼레이터가 될 것이냐를 확인하고 회사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냥 유명한 회사다, 잘 나가는 회사다, 삼성전자, LG전자, 뭐 대기업 수많은 데 가서 내가 거기에 하나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역할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을 배울 수 있는 곳이냐, 이걸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을 선택하거나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할 때 바로 이 기준 반드시 알고 접근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크릿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